안녕하십니까.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논어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을 먼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어는 약 2500년 전 공자와 그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후에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 논어는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이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듯이 음미해 왔으며 국가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인간의 생활 처세 입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논어는 유교 경전인 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공자가 지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자, 논어라는 뜻은 책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 양나라의 황간이라는 사람은 이 논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공자의 문인에게서 나온 것이다. 먼저 자세히 따진 뒤에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야 기록했으므로 논이라고 했고, 어라는 말은 논란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나라의 그 하이손이라는 사람은 논어가 글 뜻을 토론한 데서 생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나라의 원매는 논어를 할 때 이 논이라는 것은 의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대동소이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로 의논해서 제자들끼리 의논해서 지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뜻을 지닌 책인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82장 600여 문장으로 전해 내려오죠. 각 편은 머리 두 글자를 따가지고 편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기편 하면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와라는 그 문장은 맨 앞자 두 자를 따가지고 하기편,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끝에 지명편으로 끝나지요. 하늘의 뜻을 아는 지명. 자,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그러면 좀 살펴보자면은, 공자는 서기전 기원전 551년에 노나라 양공 22년에 태어났습니다. 노나라에서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어서 가난에 시달리고 천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부지런히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에 힘써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은 것입니다. 20대에 이미 이름을 떨쳐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관심은 예와 악이라든가 이런 문화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나라는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 이 삼한씨가 정권을 잡고 농락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공자도 이 벼슬을 좀 했죠. 늦게 51세 때 대사고라는 벼슬을 역임을, 이 대사고는 지금 같으면 아마 검찰청장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역임을 했지만은 자신의 포부를 크게 떨치지는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천하를 유람하면서 다니면서 정치적 혁신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68세 고국으로 돌아와서 후진양성에 애쓰다가 71세에 작고하게 됩니다. 자, 공자는 인의 실천의 바탕을 둔 개인적 인격의 완성과 예로서 표현되는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이상국가를 이 지상에다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년에 육경편찬에 힘쓴 것은 후세에게나마 그의 이상을 전하고 실현을 기약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공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서 그의 사상은 실천을 전제로 한 도덕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르는 제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72인의 제자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가 전해진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중국과의 접촉이 활발해지던 그 옛날 그 삼국시대, 이때부터였습니다. 논어도 그러니까 이 무렵에 돌았던 것입니다. 다시 하면서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는 642년에 죽죽이라는 화랑이 인용한 논어의 구절이 보입니다. 또 설총이 구경을 이두로 읽었고
강수가 불교보다도 유교 도리를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외교문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실은 바로 유교적 교양의 바탕인 논어가 당시에 이미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고려 때 들어와서는 문묘와 석전 의례를 갖춘 한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제도를 정비했던 그 성종 임금이 990년에 서경에다가 지금 평양이죠. 수소원을 설치해서 전적과 문헌을 수집하게 했는데 이 속에 논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렵 그 서적의 인쇄와 역사서 편찬 그리고 궁중국 경연이 성행했는데 논어는 그 경연에서 자주 거론된 경전이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오경보다도 사설을 중요시하는 주자학이 사상이나 문화 전반의 이념으로 등장하였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사서의 중심인 논어는 당연히 시골 벽촌 어린 학동들까지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논어의 그 훈석을 모으고 제자들과 문답을 채록해가지고 논어석이라는 책을 지었고, 또 논어의 그 첫 간행은 1056년, 그러니까 고려 문종 때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어를 포함한 비각소장의 재경전을 여러 학원에 나눠서 두게 했고 각각 한 권씩 찍어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1134년, 그러니까 고려 인종 때죠. 이것을 지방의 여러 학관에 한 권씩 찍어가지고 나눠졌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주자소를 건립하고 논어를 포함한 다양한 서적을 간행해서 또 각 지방에다 보급을 했고, 선조는 1581년에 율곡 이의에게 명해가지고 사서와 오경 은혜를 상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논어가 현대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왜 읽혀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자는 논어가 우주에서 최상의 책이라는 표현으로 논어 위상을 아주 굉장히 크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편찬 당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논어가 인정이 되느냐? 한무제 때 동중서란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한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논어가. 그래가지고 훈고 과정을 거쳐서 정본화가 이루어지고 국학에서 기본 교과가 됐고 또 인재를 발탁하는 과거 시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논어는 그러니까 호한시대 정현이라는 인물이 완성시킨 논어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논어를 읽을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선 그 논어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논어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770년에서부터 479년까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혼란한 시대에 집필된 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논어가. 두 번째는 주제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어떤 주제인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논어를 읽으면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자, 공자의 사상에 대한 비판의 역사를 파악하고 왜 현대에 다시 논어가 언급이 되는지도 고려하면서 이 논어를 정독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논어의 기본은 다 아시다시피 인의, 예지, 신 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인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은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이 인입니다. 현대인에게 논어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연마하고 스스로 강해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기 개발서이고 지혜의 공급처고 리더십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어는 480문장 중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로 관통하는 명언이 약 200여 문장이나 됩니다. 이러한 명언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논어를 읽게 됩니다. 즉, 이 논어에서 나오는 명언을 반복 음미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갈 길은 바로 이 노노에가 있다. 거기에는 미래가 있고 희망도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노노의 첫 장인 하기편에 보면은 하기시습지 불영요로화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 속에 노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으로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지금 애독을 하고 있죠. 이 노를 우리도 때때로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인생이 지름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참된 인격을 도야하면서 걸어가는 풍성한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 하기편 첫 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자왈 하기시습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왈, 자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공자, 맹자, 노자, 장자처럼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이기도 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논어에서 자왈이라고 한 경우는 자는 모두 공자님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가로왈 말씀하시기를 배울 학자 그 다음에 말이을 이자가 나와 있죠.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이을 이자는 말을 이은단 말은 접속한단 말이니까 이 접속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말이을 이자는 두 가지로 그 접속사의 의미가 갈라집니다. 순접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역접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순접이란 것은 앞 문장의 내용을 뒤에 문장에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그냥 그대로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순접이 될 때는 말이을자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역접은 이 반대되는 거예요. 앞 문장하고 뒤 문장이 반대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역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석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어로 순접은 and 그리고 역접은 but 그렇게 해석을 한다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럼 여기 학이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순접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배우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니까 순접이 되죠. 그 다음 시습지 시는 때 시자니까 여기서는 때때로 혹은 제때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때맞추어. 보통 이 때맞추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시습지, 습은 익힐습자, 익힐습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 뒤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겠죠. 이 갈지자가 목적어가 되죠. 여기서는 갈지자가 가다란 뜻이 아니라 앞에 배울 학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면 그랬으니까 무엇을 익히느냐? 갈지자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여기서는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 갈지자를 가리켜서 해서는 문법적으로 인칭대사라고 그럽니다. 인칭대사,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왜 대사라고 그랬냐면 대명사뿐 아니라 형용사라든가 부사의 성격도 같이 지닌다고 그래서 이 갈지자가 인칭대사입니다. 그래서 갈지자 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가다라는 우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는 소유격으로서 뭐뭐의라고 주로 많이 쓰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인칭대사로 씁니다.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냐? 그 앞에 나왔던 배울 학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운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익히면 그 다음 불역 여로와 불역 그러니까 또 역자지요. 역자 앞에 아니불 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설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설자가 아니고 열로 읽습니다. 기쁠 열자하고 똑같은 글자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뒤에 호자가 있죠. 이 어조사 호자가 있죠. 이 호자는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입니다.
그래서 뭐뭇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역여로와 그러면 또한 기쁘지 않는가. 역시 기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역 뭐뭇호 그것은 역시 뭐뭇이 아닌가 하는 반어문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해석해 보면은 자활하기 시습지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이를 익히면 불역여로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